안녕하세요. 예, 세르차 등금수입니다. 예, 오늘 새벽에 또 방송을 한번 열어봤네요. 제가 뭐 착각을 해가지고 요새 깜빡깜빡 해가지고 저번 주 주중에 방송을 한번 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마지막 방송 올린 게 9일 전이더라고요. 예, 좀 맛이 갔어요, 사람이. 그러고 보면. 예. 그러니까 제가 또 더군다나 더 그러는 게, 이게 뭐 새벽에 이게 좀 그 주간에 이제 한국 주식 위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벽에 이제 제가 이 시간에 방송을 하는 이유도 새벽에 이제 해외 주식 위주로 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주간 야간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방송할 그 여건이 이게 조금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갖고 야간에 이렇게 차트를 보다가 제가 이제 오늘은 뭐 별 볼일 미국장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별 볼 일 없어서 방송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예. 일단 오늘 뭐죠? 오늘 상한가 종목 오래간만에 상한가 종목 한 번씩 볼게요. 알트 옛날에 여기서 뭐 얘기했었나 본데 무너지고 있죠. 오, 예, 이게 지금 한 4달이 지난 거네. 그렇게 따지면 요즘 써놓은 거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하여튼 거기 같은데 여하튼 아닌가? 핀텔이 다 무너지다가 올라갔죠. 예, 알트도 이거 다 지워버리면 이 뭐야 이거 맨날 이거 뭐야? 알트도 보니까 무너지다가 올라간 거죠. 그죠? 예, 핀텔도 보면 무너지다가 올라간 거고요. 대원제약, 좋죠. 대원제약 무너지다가 올라간 거고요. 한캠은 무너지다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가서 횡보하다가 조정이 반자리, 그죠? 여기서 아니, 올라갔다가 무너졌다가, 그죠? 또 올라간 겁니다. 이거는 내려가다가 올라갔다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 아이로보틱스도 며칠 동안 거의 한 2주 가까이 무너지다가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방송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무너지다가 올라가는 거는 알겠는데 이거는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어떠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고 있었어. 그래서 그 종목이 잘 가다가 안 올라가. 아니면 잘 올라갔다가 무너졌어. 아니면 잘 가다가 무너지고 있어. 지금도. 그러면 그냥 잔잔하든 무너졌건 무너지고 있건 나는 도대체 이 종목에 대해서 언제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언제 들어가느냐 언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할게요.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방송을 다 했던 거니까. 근데 이제 방송 예전에 안 보셨던 분들도 계시니까요. 일단 이런 경우에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그죠? 예, 계속 무너지는데 더군다나 제가 음봉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음봉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계속 무너지는데 하지만 약간의 사인이라고 하는 뭐 음봉, 단양봉 여기 하나 있어요. 그죠? 예, 이걸 사인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늘 운이 좋아서 이 종목을 들어가서 뭐 상을 들어가셨다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요거를 사인이라고 보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알트도 영망치 단양본. 오늘 얘기하고픈 게 이제 이건데 얘가 괜찮고요. 핀텔도 괜찮았죠. 대원제약도 괜찮았어요. 한캠은 뭐 이건 좀 경우가 다르고요. 아이로보틱스는 이게 이거와 동일하게 봐도 되는데요. 저렇게까지 많이 그리면 안 되고 요거를 요렇게도 봐도 사실 되는 거예요. 단양봉으로 이렇게 그 뭐죠? 도지로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그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과 이거의 차이가 그게 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얘와 얘가 동일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동일시는 아니지만 약간 다르지만 동일시 여겨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요거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왜 되냐면 아이로보틱스가 왜 이거를 양봉 도지로 봐도 되냐면 오늘만 보는 겁니다. 오늘 알트와 핀텔과 대원제약이 이렇게 단양봉 영망치를 나오고 나서 음봉이라도 올라갔기 때문에 아이로보틱스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 같으면 알트 잡으려고 해도 못 잡았네. 핀텔도 못 잡았네. 대원제약 그러고 보니까 저거네요. 오늘 제약이랑 바이오 계통으로 많이 갔나 봐요. 좀 그 아프리카에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에볼라가 지금 조금 퍼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참
한참 이제 정보가 오다가 또 에볼라가 또 주춤하더라고요. 예, 저번에 한타 바이러스인가 그것 때문에 그게 나름 퍼질. 근데 한타 바이러스는 좀 그 갭이 이 규모가 섹터가 작죠. 근데 에볼라는 뭐 그럭저럭 코로나급으로 될라 치면 뭐 코로나 짝퉁 비슷하게 올라가 저 확대될라 치면 될 수 있는데 한타 바이러스는 조금 작죠. 예, 근데 에볼라가 어, 좀 관심 있게 제가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다시 주춤한 것 같아요. 어쨌든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바이오 제약이 좀 가는 듯 했는데 오늘 그 증권 애들도 좀 갔고요. 여하튼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트를 잡을래도 못 잡았어. 핀텔도 못 잡았어. 대원제약도 못 잡았어. 아씨 이런 애들 잡아야 되는데 오늘 하락하다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영망치나 단양봉이나 영망치 단양봉 아니면 그냥 영망치 단양봉이나 그냥 단양봉 아니면 단음봉 심지어 단음봉 영망치 이런 거 제일 좋은 거 그다음 좋은 거 뭐 그다음 뭐 따질라 치면 요런 애들 위해 이런 다음 날 아이고 이런 날 다음 날 올라간 애들을 잡는 날인데 알트 핀텔 대원제약을 못 잡았으니까 아이로보틱스는 음봉이지만 얘는 같은 경우라고 치고 잡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눈치가 빠른 사람 같으면 제 방송을 안 보시겠지만 여하튼 얘를 그래서 오늘 요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봉으로. 근데 평소에는 무조건 이거를 이렇게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방송할 때 얘와 얘가 같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도 그렇고 아니면 얘도 그렇고 이게 같은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예전에 한 방송 뭐 하나 많아져 얘기 하나 많아져 안 보신 분들 많으니까 여하튼 얘와 같은 경우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또 그냥 단양봉과 단음봉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냐 섹터를 따라가거나 그 차트에 그 뭐라 그러죠 오늘 무너지는 애들이 가는 날 아니면 오늘은 바이오가 가는 날 아니면 오늘 전기차가 가는 날 아니면 오늘 전 고점을 여기 전 고점을 돌파하는 애들 위주로 가는 날 여기를 딱 돌파해서 가는 이런 애들을 잡는 날 이런 식으로 차트로서의 섹터가 있고요. 아니면 뭐 바이오, 뭐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 이런 식으로 섹터를 원래 우리가 나누는 식으로 나눈 게 있고 또 그 지수에 관계없이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 이격 있는 종목을 메꾸는 날 이런 식으로 차트에 의해서 이제 섹터가 또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날 컨셉이 우리가 제일 아는 이제 제일 평소에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섹터죠. 오늘 바이오가 가냐, 뭐 반도체가 가냐, 전기차가 가냐 이런 거죠. 그 다음번에는 오늘 이격을 메꾸는 애들이 가느냐, 정고점 돌파를 하는 애들이 가느냐 이런 게 있고요. 또 매매법에 따라서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마냥 이게 없네. 얘라고 봐야겠죠. 이거를 소장자리라고 보기엔 좀 무리죠. 예, 이거 좀 무리인데 사실은 소장자리가 맞긴 맞는데 요게 저 삼각 지지를 했을 뿐이지 요렇게 삼각 지지를 했을 뿐이지 하여튼 뭐 설명하려면 복잡하려니까 또 막상 없나 오늘은 이제 소장 자리에서 간 애들이 이제 많이 안 보이네요. 왜냐면 요새 계속 무너졌으니까 지수가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스타일로 8천 뭐 얼마까지 9천 가까이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컨셉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데 지금 지수 보면은 코스피는 코스닥은 무너져 있지만 코스피는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어요. 예, 제가 여러분들도 처음 보시지 않나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코스피는 여러분들도 지금 저도 처음 보지만 여러분들도 처음 보시는 걸 겁니다. 아마 주식한 일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죠? 제가 이거 자꾸 왜 이래? 이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완전 수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면 완전 잔잔하게 가다가
잔잔하게 가다가 수직으로 올라간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저도 처음 봅니다, 이런 거. 근데 코스피만 그렇고 코스닥은 아직은 그러진 않은데 어쨌거나 코스피가 그렇든 코스닥이 그러든 지금 여러분들이 손을 대야 되는 그 섹터나 손을 대야 되는 종목들이 이 지수 문제 때문에 제가 꼭 지수를 맹신하는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무너지다가 지수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들도 무너지다가 반등하는 종목들을 찾아서 저희가 매매를 해야 돼요. 단타가 됐건 뭐 저 스윙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지금 무너지다가 쭉 무너지다가 이제 그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냐 타이밍을 잡느냐 이제 그거를 좀 중히 여겨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근데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양봉이 이렇게 나왔어. 두 개인가 세 개가 나왔어요. 이거 무조건 잡나요 이거? 무조건 잡아요? 얘는 뭐 저는 50%는 잡아도 된다는 주인데 좀 이렇게 내려왔다가 잡으면 요소 좋겠죠. 얘는 아마 오른쪽이 높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은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은 예, 쌍바닥을 이렇게 찍고 이렇게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나 바라볼 수 있겠죠. 짧게는 여기까지, 뭐 많게는 더 위에까지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만 보는 게 좋습니다. 스윙으로 볼 때도 여기 단타로 보면은 여기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823원까지 보기는 어렵고 어차피 동전 주식이지만 단타로 볼 때는 요 정도가 좋습니다. 요 정도. 요는 637원까지 무너졌다가 갈 때, 무너졌다가 갈 때. 그럼 요만큼 먹는 거예요. 요만큼. 여기서 요만큼 21% 먹는 거예요. 단타로는 그렇고 이제 스윙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만큼까지 뭐 이게 주목돼서 안 보이네. 50 몇 프로죠 이거? 야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이네. 57%인가 57% 맞죠? 단타로는 21% 바라보고 스윙으로는 57% 바라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기서 여기보다 좀 더 높은 오른쪽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질 때. 근데 만약에 이게 왼쪽보다 낮은 데서 쌍바닥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무너져서 이렇게까지 된다. 그럼 이거는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이어야 돼요. 지금 이 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이 무조건 높은 왼쪽보다 오른쪽 뭐지? 오른쪽보다 왼쪽이 낫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지금처럼 왼쪽보다 오른쪽이 높아야 돼서 이런 거를 노려야 되는 자리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왼쪽보다 오히려 오른쪽이 낮아서 더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자리도 있습니다. 왜 자꾸 이게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오늘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간단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간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힘들어요. 근데 이가 오늘은 그런 걸 설명하고자 그 방송을 열은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차피 음봉이 나오나 그죠? 예, 양봉이 이거는 경우가 다르고요. 대원제약처럼 영망치가 나오고 핀텔처럼 예를 들어서 여기 단양봉이 도지가 나오나 여기처럼 단양봉이 영망치 단양봉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을 나는 도대체 여기를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그렇다고 해서 양봉이 이렇게 많이 나온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면 양봉이 이렇게 나온 것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나온 것들은 내가 들어가려는 그 타이밍에 집중돼서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만약에 양봉이 양봉 이렇게 너무 높게 올라갔어. 이거 들어가기 좀 껄끄럽잖아요. 왜? 내가 사면서 이런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사는 곳이 고점이 아닐까. 나 산 다음에 쭉 내려가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없이 들어갈 만한 타이밍을 볼 때 충분히 무너져서 충분히 횡보를 한 종목들이 제일 좋지만 근데 지금 지수가 코스피가 저렇게까지 따라락 올라가 있는데 이거를 내려와서 충분히 이렇게 횡보를 해줄 정도의 이 기간 동안 그러면 나는 저걸 하지 말란 얘기냐 매매를 하지 말란 얘기냐 이제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충분히 무너지다가 이 상태에서 들어가기에는 껄끄럽잖아요. 근데 단타로 들어가기에는 이렇게 단양봉 하나 보고 들어가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스윙으로 들어갈 때는 충분히 무너져서 이렇게 내려가다가도 충분히 여기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해줘서 한 달,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정도 아니면 뭐 네 달, 다섯 달까지 이렇게 쭉 횡보를 해줘서 들어가면은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러면 나는 네 달, 다섯 달 또는 여섯 달, 일곱 달을 이 기간 동안 손가락을 빨고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지수나 무너지는 그 섹터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타이밍을 잡을 때는 단양봉 이렇게 뭐죠? 예. 영망치 단양봉 그게 생각이 안 났네. 영망치 단양봉으로 찍어줬을 때 그리고 원래 무너지는 거에 최종 사인은 나 더 이상 안 무너지고 싶어요 하는 최종 사인이 보통은 양봉 하나입니다. 이렇게 양봉 하나. 근데 이왕이면 단양봉보다 영망치가 좋고요. 근데 만약 이게 길게 나온다 이렇게 길게 나온다. 길게 나오면 이거는 사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상한가나 25% 이상, 20% 이상 나왔다고 해서 무너지던 종목이 15%, 20%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서 이제 이거 끝났다. 야, 이거 이제 슬슬 가나 보다. 여기서 만약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죠? 작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불안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들어가야 되나? 쭉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나? 단양봉 하나 나왔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나? 계속 무너지고 이제 횡보를 하려고 하는 한 3, 4일 횡보했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계속 무너지는 각도가 이렇게 무너지다가 이제는 무너지는 게 조금 완만해지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웬 지수가 지수 자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들어가는 곳이 고점이 아니냐. 내가 지금 들어가는 곳이 한참 때 무너질 때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내가 들어가는 타임 나는 7, 8달 횡보하고 뭐 지지하고 자시고 할 걸 기다릴 만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다. 난 당장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럴 때 내가 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을 찾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 때 이 1을 첫 번째 조건을 단양봉이나 제일 좋은 거는 단양봉 영망치나 아니면 그냥 단양봉이나 아니면 단음봉일지라도 이렇게 크게 무너지다가 이렇게 단음봉이 딱 무너지면 눈치를 채야 됩니다. 다른 날 이렇게 무너지던 놈이 왜 갑자기 조금 무너져? 그러면 빨리 다른 종목을 보고 이제 그 한 종목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단양 영망치에서 올라가네. 영망치에서 올라가네. 얘는 아닌데. 얘는 단양봉에서 올라가네. 그러면 내가 잡은 종목도 단 음봉이나 단양봉인데 이거를 이렇게 봐도 되는 날이구나. 오늘 이런 종목을 단양봉 무너지다가 단양봉을 잡는 날인데 이런 걸 잡으면 좋은데 내가 지금 잡으려고 하는 종목들은 다 위로 이렇게 다 올라가 있는 상태야. 그럼 차라리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올라가서 더 이상 올라갈 건 요만큼만 있고 무너질 게 이만큼인 종목을 들어가느니 차라리 양봉이나 영망치 양봉이 없으면 차라리 단음봉이나 단음봉 영망치를 잡는 게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눈치가 빠른 근데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오늘 내가 빨리 눈치를 못 채서 들어갈 종목을 내가 못 잡았구나. 오늘은 매수하지 말아야지. 이게 제일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실 분들은 이제 이런 것도 눈치를 빨리 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컨셉이 음봉, 다는 양봉, 영방치면은 요런 종목도 한번 이거를 기대해 볼 만하겠구나.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눈치밥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빠꼼이라고 그러죠. 이제 눈치를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게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 잡는 게 원칙이에요. 오늘은 운이 좋아서 이제 이런 애들도 알트나 핀텔이나 대원제약 이런 애들이 대원제약이나 이런 애들이 가니까 아이로보틱스도 원래는 무너질 만한 분위기인데 얘도 이제 간 걸 뿐이에요. 얘도 이제 무너질 만한 분위기인데 간 걸 뿐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얘가 아이로보틱스 세력 애들이 만약 이게 세력이 물론 우리 개미들이 사서 상한가 못 가요. 아시죠? 제가 개미 애들이 몇 억 던지고 몇십억 던지고 몇백억 던진다고 해도 세력 애들이 물량을 다 받아버리기 때문에 올라가는 주가를 꺾기도 힘들고 내려가는 주가를 올리기도 힘들다. 제가 옛날에 설명 많이 했죠. 그 개미들 단합으로는 힘들다고.
99.99999% 이제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했죠. 100%라고는 제가 얘기를 못하겠지만 제가 신이 아니니까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 여하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요즘 같은 지수가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서 아니면 코스닥도 지금 며칠은 무너졌지만 지금 올라갈 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나는 도대체 요즘 다 차트를 보면은 우리는 차트 위주 방송이니까 다 무너지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섹터를 어떤 종목을 도대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럴 때에 제일 좋은 거 그죠? 예. 물론 120 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120선 이 120선 밑에 있는 종목은 아예 얘기를 하지 마세요. 여기는 난민촌이라고 얘기했죠. 120선 위에 있는 종목 중에서 또 120선이 이렇게 있는데 저 꼭대기에 막 120선 이렇게 있는데 저 꼭대기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붙어 있을 때 120선과 어느 정도 붙어 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음봉이 계속 나오다가 딱 이렇게 양봉이 나와서 그럼 이날 다음 날 정도는 이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섹터는 뭐 로봇이야, 뭐 AI야, 반도체인데 오늘 이런 애들이 가는 날이긴 해. 근데 어저께 얘가 단양봉이 나왔어. 아니면 단양봉인데 심지어 영망치가 나왔어. 그 이런 종목들이 한 서너 종목이 되는데 알고 봤더니 다 AI야. 내일 AI가 갈만 할 텐데. 그럼 내일 영망치인 종목들이 AI가 많은데 내일 만약 AI가 컨셉이라는 생각이 섹터가 간다는 내가 확신이 들면 나는 내일 단양봉 나온 종목 그러니까 AI라도 음봉이나 계속 음봉이 나오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그 쓸데없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무너진 종목 이런 거는 이제 안 하겠다. 나는 크게 무너진 종목보다는 이렇게 단이더라도 음봉보다는 단 양봉 중에서도 나는 영망치 양봉을 위주로 다음날 가는 애들로 하겠다. 이렇게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아이고 왜 이래 기준을 정해놓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 새끼도 무너져 저 새끼도 무너져 저거 바이오도 무너져 예를 들어 반도체도 무너져 AI도 무너져 다 무너지니까 이걸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걸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걸 잡아야 되는 거야 이걸 잡아야 되는 이렇게 막연하게 에이 몰라 에이씨 그냥 오늘 뭐 이거 이름 마음에 드니까 이거 잡아 이거 오늘 첫 페이지로 이거 봤으니까 이거 잡아 이거 오늘 뭐 내 느낌이 그냥 아무 근거도 없지만 느낌이 바이오니까 바이오 잡아 오늘 내 바이오 리듬이 좋으니까 바이오 잡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준을 삼아서 무너지는 와중에 단양봉 중에서도 이왕이면 영망치 다음날 올라가는 종목 이런 종목을 섹터에 맞춰서 무조건 단양봉이라고 무조건 이 종목을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섹터에 맞춰서 오늘 바이오네 그럼 바이오 중에서 이런 종목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전기차네 그러면 전기차 중에서 이런 거 오늘 증권사네 그럼 증권사 중에서 이런 종목을 잡으시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당일날 아침에 이걸 판단하는 것보다 장이 끝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수요일이다. 이제 수요일날 장이 끝났어. 목요일날 매매할 거를 내가 준비를 한다. 그럼 목요일날 다음날 뭐가 올라갈지 막연하게 볼 때 이 단양봉을 다 찾아보십시오. 단양봉. 무너지는 와중에 단양봉 나온 종목이 많은 섹터가 있잖아요. 야 다른 종목은 그런 게 다른 섹터들은 그런 게 없는데 이상하게 바이오가 무너지다가 단양봉이나 영망치 단양봉으로 끝난 종목들이 많더라. 그러면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날 바이오인가? 다 무너지고 단양봉 나온 종목이 반도체가 많더라고. 내일 반도체인가? 이렇게 의심을 해보십시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됐는데 정말 그런 종목 중에 한두 종목이 15%나 20%로 쫙 뭐가 한두 종목이 달려. 그러면 얘를 대장주로 달리는구나. 그럼 이 대장주는 벌써 10% 이상 올라갔으니까 내가 잡을 수는 없고 요런 애들을 찾아서 이렇게 달리는 종목의 섹터 중에서 이렇게 단양봉을 찾아봐서 나는 빨리 먹어야겠구나. 이런 종목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먹어도 10% 15%에서 잡아버리면 아무리 목표가가 높다고 해도 먹을 게 별로 적으니까 먹을 건 적고 무너질 거는 많으니까 먹을 건 요만큼인데 무너질 건 이만큼이니까 이런 거 말고 먹을 게 많고 무너질 게 적은 그런 종목 중에서 잡으려면 단양봉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 양봉 상태에서 잡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적인 거라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무조건 영망치 단양봉에서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음봉 상태에서는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았는데 음봉이 변한다.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잡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내가 잡을 때는 봉이 작아야 됩니다. 120 근처에서 작아야 돼요. 120보다 저 위에 한 20% 이상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저 이거 20%인데요. 단양봉이라 잡았어요. 안 돼요, 이런 거. 120 근처에 있는 종목이 기초적인 거라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음봉에서 잡는 거 아니고요. 120 근처에서 너무 올라가 있거나 120 밑에 있는 종목은 난민촌입니다. 난민촌. 우리가 벌어 먹을 게 없어요. 하다못해 뽑기 장사를 하나 하더라도 야바이를 하나 장사를 하려고 그래도 돈이 많은 동네 120 근처에서 120 위에서 하셔야 됩니다. 120 밑에나 120보다 너무 위에 이거 둘 다 난민촌입니다. 이 하늘나라 가고 있는 애하고 난민촌 지하 세계에 있는 난민촌 애들이에요. 120 근처에 있는 애들 위주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단양봉과 그 다음날 양봉에서 잡아야 되는 거는 120 근처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기초적인 거라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내일 단양봉 내일 그냥 단양봉 이거 영망치 단양봉이면 무조건 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그 높아시면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가 있는 거 잡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올라가려고 양봉이 딱 되려고 할 때 이때 잡는 겁니다. 근데 이미 음봉 상태다.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양봉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시던가, 양봉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시던가, 아니면 난 이걸 기다리고 있자니 안 되겠다. 그럼 빨리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경우 막 붕붕 날아가는 애들이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다. 그럼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 저는 이렇게 막 그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죠? 이렇게 반도체면 반도체, 전기차면 전기차, 제약 정리해놨으니까 저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치면은 대장주가 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대원 제약, 뭐 경남 제약 이렇게 제약주가 간다. 그러면 제약 중에서 빨리 뭐 MTS로 매매를 하시더라도 상승률 그걸 보고 뒤에 뭔 제약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러면 단양봉이다. 단양봉이다. 그러면 아이고 단양봉이다. 그러면 영망치다. 그럼 빨리 잡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된 종목들을 잡으면 안 되고요. 그죠? 단양봉이라도 저 위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막 15% 20% 위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시작가 이런 건 잡으시면 안 되고요. 120 근처에서 있는 근데 MTS는 이게 같은 차트라도 이 컴퓨터로 보는 HDS하고 약간 경우가 달라요. 그때가 제가 방송을 내내 하면서도 늘 불안한 게 MTS로 그 핸드폰으로 방송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핸드폰으로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그러긴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제가 어떻게 하라고까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주껏 요런 거 요즘 컨셉은 이겁니다. 무너지는 와중에 영망치 단양봉 요런 거 핀텔처럼 요런 거 무너지는 와중에 단양봉 요런 거 그 다음날 양봉으로 딱 요렇게 작게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작게 있는 상태에서 요런 거 잡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같은 말을 계속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이제 요즘 할 게 이것뿐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요즘은 무너지는 와중에 단양봉이나 영망치 단양봉 여기서 다음날 올라가는 종목 요것만 잡는 겁니다. 근데 120 근처에서 가는 거. 예를 들어 120이다 하면 120 근처. 120이 만약 밑에 있다. 이렇게 한 몇십 프로 밑에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고요. 120이 여기 있는데 한 3, 40% 위에 있는 거에서 단양봉 말고 120이 저 위에 있는데 120보다 밑에 있는 이런 데서 하는 거 말고 딱 120에 걸쳐 있는 종목. 지금 얘도 경우에 안 맞아요, 사실은. 핀텔도 사실은 120이 여기 있잖아요. 120선 여기 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겁니다. 사실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을 할라 치니까 일부러 이런 거 위주로 다 뽑은 겁니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알트, 핀텔, 대원제약 이런 데를 120 밑에 있어서 제가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네를 샘플로 둔 거지 120 밑에 있는 종목들이 요즘 하기가 좋은가 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오늘만 특이한 경우지 120 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십시오. 120 밑에 있는 종목이 절대 안 간다. 근데 가면 내가 성을 갈겠다 이런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120 위에서 하셔야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120 밑에 있는 데는 물려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5년 10년 아니 뭐 아예 그냥 종목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에는 지수가 많이 무너져서 조금 어폐가 있지만 경우에 안 맞는 설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 밑에 있는 종목을 하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120 위에서 놓으십시오. 120 바로 인근에 요 인근 지역에서 120 요 인근 지역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을 겁니다. 아셨죠? 예. 오늘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굉장히 길게 방송을 했네요. 예. 오늘은 우리가 요즘 들어서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기준을 하나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은데 그중에 1, 2, 3 기준이 있다면 그중에 탑이 무너지는 와중에 단양봉, 예, 단양봉이라도 이왕이면 단양봉 중에서도 영망치가 여러분들 이게 사인이라고 보시고 무너지는 와중에 다음날 가려고 하는 사인이라고 보시고 다음날 만약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면 나는 이 종목을 잡겠다. 근데 이런 단양봉이 그 전날 장 끝나고 봤을 때 이 단양봉이 많이 나온 섹터가 예를 들어 바이오다. 그럼 바이오를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고요. 정말로 바이오가 갈 확률도 크거든요. 아니면 반도체다. 그럼 반도체, 뭐 제약이다. 그러면 제약. 이렇게 하루 전날 좀 정리를 해놓고 다음날 정말 내 생각대로 됐을 때 잡으면 되지만 만약에 그 전날 단양봉이 나오고 단양봉 영망치 나온 종목이 바이오였는데 갑자기 오늘은 뭐 로봇주들이 막 가. 그러면 얘는 그냥 어저께까지의 예측이니까 얘는 그냥 버리시고 이 생각은 버리시고 로봇주 중에서 빨리 무너지다가 단양봉으로 나왔던 애들 중에서 올라간 애들을 빨리 캐치해서 로봇주 애들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전날 단양봉 애들이 바이오가 많이 갔다고 해서 꼭 바이오에 극한돼서 고지식하게 꼰대 마냥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냥 하루 전날 생각할 수 있는 예측으로만 보시는 거고, 어저께 바이오가 갈 줄 알고 오늘 바이오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바이오가 안 가네? 그럼 빨리 오늘 가는 걸 빨리 잡으셔야지. 이거 어저께까지 간 거, 어저께까지 왕인 게 뭔 소용이 있어?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게 왕이지. 어저께까지 왕인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어저께까지 주가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오늘 주가가 좋은 게 좋은 거죠. 그죠? 예. 어저께 가입 토텐 인기 순위 1위 해봐야 소용없어요. 오늘이 중요한 거지. 어저께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빨리 승하는 종목을 잡는 거 중요한데 그 중에 요즘 컨셉은 무너지다가 딱 단양봉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종목 이런 거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길게 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요새 해외 주식 관심이 있어서 보느라고 국내 주식 쪽에는 크게 관심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정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헤매칠 수도 있겠구나. 도대체 뭘 잡으라는 얘기야? 이제 이러실까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번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방송 매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